정수기, 일반 정수기에서도 그렇고요. 일반 정수기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냉장고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음료수를 파는 매장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냉기를 냉기가 가득한 물이 됐든 얼음이 됐든 액상이 됐든 음료수가 됐든 뭐가 됐든 커피가 됐든 이 통 자체를 여러 겹의 형태로 금속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 겹의 형태로 금속으로 만들고 맨 마지막을 그러니까 여러 겹의 형태로 금속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 맨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의 그 어떤 겉의 표면이 플라스틱 종류로 두 겹으로 일종의 보온통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단열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형태의 정수기를 사용하시고 일단 한번 물을 차갑게 만든 다음에 실온으로 인해서 온도가 이렇게 다시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것으로 오랫동안 보관하는 아이스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정수기 물을 보관하거나 얼음을 보관하거나 그래서 음료수를 이렇게 보관했다가 차가운 상태를 어떤 추가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낮춰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을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냉장고에서도 가능하고 음료수도 가능하고요. 모든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이 보온병, 일종의 텀블러 같은 데서도 그런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겹을 이기면 제가 이 기술은 이제 다른 데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냉장고에서 이렇게 어떤 냉기를 전달하는 판으로서 여러 겹의 금속판을 놔가지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안에 이 금속판을 만들 때 서로 입자 크기라는 것은 나노 크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서 만들기 나름이니까 대중소 사이즈를 10가지도 할 수 있어요. 사이즈란 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틀리게 만들면 열이 전도가 되고 또는 냉기가 전도가 되고 이것을 냉각판으로 사용하거나 열을 전도하는 전도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터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냉장기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이것을 적용하는 거죠. 이것을 적용하되 마지막 그러니까 아이스박스처럼 외부는 절연 구조가 들어가서 외부하고 이렇게 어떤 외부의 온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열 구조를 이루어서 아이스박스를 만들고 맨 마지막 플라스틱 같은 거로 해서 단열 구조는 두 겹이든 세 겹이든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냉각판인데 여러 겹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냉각판 금속재를 아예 만들 때부터 입자 크기로 해서 대중소 나노 크기로다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온도가 차가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냉각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금속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액상을 부어서 이렇게 굳혀가지고 그러면 열이 전도가 이걸 제가 어디다 사용하냐면 태양전지판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태양전지판을 그래서 겉에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얇은 쪽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기를 딱 걸어주면 여기서 약간 파동식의 펄스식의 전기가 형성이 되면서 강력하게 태양빛도 일종의 파동이기 때문에 펄스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강하게 전기로 전환되는 율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건 이제 콘덴서 겸 배터리도 가능하다고 전기를 축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것을 수백 장이나 수십 장을 겹쳐 놓아 가지고 서로 절연 구조를 갖게 해서 발열 문제를 없애고요. 이게 이제 절연 구조를 갖게 하는 발열을 없애는 이 부분은 반도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반도체에도 이렇게 적층을 하게 될 때 절연 구조가 됐든 어떤 물질이 뭐가 됐든 절연 구조를 가져서 아래층 이렇게 서로 열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적층 기술에서 그것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온도를 차갑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자기에게 냉각 방식이 송풍 방식이 됐든 다른 방식이 됐든 또 냉각 방식 그 금속이 열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다면 열이 아니라 냉기를 함유할 수 있게 그 금속판을 놓는다면 그것도 절연 구조가 일종의 발열이 다른 층으로 반도체의 다른 층으로 전달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절연 구조가 또 다른 방식 가령 방식은 많겠죠. 이게 절연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 안에서도 발열이
상대적으로 전달이 잘 안 된다. 이 원리는 이제 전기선 같은데, 전기선 안에 이게 전기가 들어가면 열을 함유하고 있는데 코팅, 겉에 피복을 입혀놓으면 열이 전달이 잘 안 되죠. 이런 기술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을 적용해서 반도체에서 적층 기술에서 절연 구조를 가지는 어떤 형태로 열을 차단시킨다면 이것은 제 방식이다. 또는 어떤 이를 제 방식의 이런 금속체를 만들어 갖고 냉기를 함유하기 위해서 냉각하는 이런 방식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금속판 자체를 만들 때부터 그것이 나노 크기로도 가능하고 크기는 다양하게 대중소대에서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냉기가 됐든 온기가 됐든 이런 식으로 서로 전달이 강하게 파동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 방식을 이용해서 냉장고 안에서도 냉각판으로 넣어놓거나 히터기 안에서도 방열판으로 놓으면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열이 복사가 되거나 냉기가 복사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식은 뭐 많으니까 작은 알갱이를 기계로 해야 되겠죠. 사람으로 하면 사람 힘으로 작은 알갱이를 사이즈 같은 알갱이 수없이 전기선 연결 구조로서 절연을 갖지 않은 채, 절연을 가지면 거기서만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금속판 안에서도 일부러 절연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냐, 발열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발열, 그 안에서도 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파동식으로 전달이 돼서 금속판에서 전기가 갇혀질 수 있습니다. 수십 장, 수백 장 겹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띄어져가지고 발열 때문에 이것을 전체 배터리를 이런 거 팩으로 해가지고 한 5개, 6개, 10개, 20개, 100개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열을 발열만 해결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합니다. 또는 어떤 황사내기 아니라 이게 어떤 배터리를 만들 때 모양과 형태는 뭐 사각도 되고 삼각도 되고 동그란 것도 되고 동그란 금속체가 있다, 금속 알갱이가 있다. 그럼 거기다가 전기를 함유할 수 있는 그건 뭐가 됐든 간에 알루미늄이 됐든 구리가 됐든 구리 알갱이들이 수없이 들어가고 액체로 물을 채워놓으면 전기를 걸어오면 거기가 액체 한마디로 그것도 이제 전기를 축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것도 제가 발표를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 기술 구조로서 함부로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술은 엉터리가 아니고 과학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금속체에다가 알갱이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 한다고 그것이 파동식의 강력한 전기가 되느냐? 파동식의 전기는 일반 전기와 틀립니다. 당연히 틀리죠. 주파수 방식이니까. 주파수 방식으로 파동으로 해놓으면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파워가 세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학적으로 해보시면 검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구리선 안에서도 구리선 노맥스 4.0, V12F 4.0 크기 굵기다 그러면 그것은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4가닥, 3가닥, 10가닥 상관없는데 수십 가닥 상관없는데 연결 구조를 가자면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방식도 있고 똑같은 굵기라면 틀린 굵기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좀 더 진폭이 커집니다. 그럼 이 부분도 역시 둘 다 파동식의 전기지만 하나는 굵기가 똑같은 건 정적인, 굵기가 틀린 것은 동적인 파동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모터선에 연결하는 선은 바로 이 부분이 돼야 돼. 이런 전기선이 돼야지 모터의 파동 고하가 굉장히 세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이렇게 배치해 놨으므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원리를 또 평균 이론을 제가 발표했죠. 평균하고자 원리를 갖고 있다는 뜻에서 전기가 서로 교류함으로써 파동을 띈다는, 즉 펄스 방식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모터 연결선에 들어가면 모터도 서로 감은 구리선이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면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고 연구자석도 여러 겹으로 해서 굵기가 틀린 것, 두께가 틀린 것을 연구자석을 겹쳐놓으면 파워가 세집니다. 전기를 생산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회전축, 헬리콥터, 드론 이렇게 회전할 때 기계 어떤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일정 두께나 이런 길이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회전축이 동그라면 거기도 역시 동그란 게 좋겠죠. 동그랗게 가지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두께나 길이는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넣어주면 회전이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이 대남 매듭 구조식의 모든 회전축을 가진 그런 것은 제 기술. 뭐 가정용 모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모타에는 이 기술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모타에는 제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방식의 병렬 방식, 어떤 뭐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의 파워를 이렇게 그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 양을 통제해서 빠르게 달릴 때는 전기를 많이 끌어다 쓰고, 늦게 달릴 때는 전기를 적게 들여다. 변속기나 기어를 선풍기에서는 이렇게 그동안 기어 방식을 사용하셨잖아요. 강풍, 뭐 야풍, 중풍 할 때, 강중약 했을 때 이거를 없애버리면, 기어를 없애버리면 부품이 단순해지겠죠. 전기 양을 통제한다 그러면 하중에 하나가 전기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서 중앙 기계 장치에서 전기를 양을 통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든 간에 중앙 통제 장치에서 연료를 배분하듯이 전기를 배분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셔도, 전기의 굵기를, 전기선에서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도 전기 양을 통해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강중약으로 해서 선풍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드론의 회전 날개가 됐든 이것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 또는 조향장치, 왼쪽 오른쪽 바퀴의 구동을 서로 회전수를 틀리게 해주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에서 왼쪽 날개 오른쪽에 드론이나 비행체다, 프로펠러 방식이다 그러면 서로 속도를, 회전 속도를가 회전수를 틀리게, 전기양을 틀리게 주면 좌우로 움직이거나, 이것을 뒤로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이 됐든 뭐 분사,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는 방식, 이렇게 뒤에서 하든지, 이렇게 중간에서 어디다 배치를 하든지, 아래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사를 아래로 향하면 위로 뜨는 거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식의 이제 분사 방식을 해가지고 방향을 조향하는 것도 제 기술 구조. 프로펠러가 됐든 연료를 태워서 움직이든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사방으로 앞뒤 양옆, 앞뒤, 앞에 엔진이 있고 연료를 이제 분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연료를 태워서 불꽃 점화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비행체에서 앞뒤에 이런 엔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위 아래에 있으면 뒤로 이쪽으로도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절차 같은 것도 앞뒤로 가고요. 그다음 롤스로이스를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것도 앞뒤로 갑니다. 엔진은 어느 쪽에 두느냐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체에서는 블레이드 때문에, 무게 때문에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수소산소를 갖다 썼으면, 수산소는 이미 그렇죠, 기체 공기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부족하면 압축 블레이드를 대신해서 압축 공기를 빨아들여서 연소실에 보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식은 앞뒤 위 아래까지 드론 비행체, 이런 방식의 비행체는 없는 거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연료를 분사하거나 아니면 프로펠러도 가능하다는 거죠. 프로펠러를 그러니까 프로펠러 부분을 어쨌든 간에 이 연료 분사 방식은 사선 구조로도, 수직 이착륙할 때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땅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 분사를 할 때, 땅을 태우면 이렇게 태우면은 이렇게 땅이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비스듬히 공기를 태우는 식으로 해서 공기 쪽으로, 공기층에 분사를 하면 이것이 앞뒤 좌우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또는 또 더 많이 넣어도 돼. 분사를 하면 비행체 수직 이착륙 기술에도 땅을 태우지 않고 할 수 있고, 비행체가 움직일 때 뒤쪽에서든 어디서든 양 옆구리에서든 이렇게 비스듬히 분사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주면, 비행체의 무게가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하잖아요. 무게 자체가 가속할 때 비행체가 움직일 때, 그럼 비행체 무게를 들어주는 양력을 형성해주고,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사선 구조의 분사, 이것도 공간 중을 미끄러지듯이 마찰 없이, 마찰이라는 것은 비행체 무게가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사선 분사의 구조도 제 기술이거든요. 이것은 뭐 공기 부양정에서라든지 배에서도 가능하고요. 뭐 차량에서도 가능합니다. 땅에서도 가능하고, 이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대신 차량은 땅에 딱 착지해서 고속으로 이렇게 달릴 때는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뜰 때, 일단은 고속 가동할 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 이제 어떤
절벽이다 이럴 때는 좀 위험하죠. 고속가도 약간 공중을 떠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공중을 약간 떠서 갈 수 있는 그런 차량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바퀴 방식이 아니라 분사 방식으로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지고 한 1m, 2m 정도 떠가지고 움직인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방식을, 분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함부로 쓰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남의 지적재산권 아이디어를 훔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사에서든 삼성에서든 하나에서든 어떤 회사에서든 전 세계 로키드 마틴이 됐든 전 세계 군사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 모든 비행체 기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잉이 됐든 어떤 회사도 이것을 만들어 카이가 됐든 어떤 회사도 이것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현대중공업이 됐든 현대차가 됐든 제 기술을 함부로 도둑질해서 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터리 같은 것은 자동차의 배터리, 자동차의 전기 배터리다 그러면 8개 정도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팩으로 만들어서 절연 구조를 각각의 각각 독립된 공간 안에 이렇게 딱 격벽 구조를 가지고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발열 이상이던 그 부분을 딱 산소까지 차단시켜서 화재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워를 높일 때는 여러 군데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면 그렇죠. 파워가 세지고 뭐 속도를 높일 때는 속도를 적게 할 때는 한 개나 2개 정도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받아들여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기의 양을 통제해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은 제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